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자, 없으시면은 넘어갈게요. 자, 99쪽. 정역, 공역, 치역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x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죠?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이 x를 뭐라고 했다? 정역이라고 했죠? y를 뭐라고 했다? 공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나오지만 fx의 정역이나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라고 했거든요. 자, 만약에 정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는 뜻이냐? 당황하지만 그냥 무조건 뭐다? 실수 전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나왔어. 정역이 없네? 뭐야? 실수 전체입니다. 공역이 안 나왔네? 뭐야? 실수 전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안 나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실수 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볼까요? 실수 전체면 뭐가 나오죠? 그림이 뭐가 나오죠? 그래프라고도 하죠. 그래프가 뭐가 나오죠?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선이 되죠. 그래서 얘는 선이 됩니다. 선. 직선이든 곡선이든 어떤 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수전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네가 배웠었던 뭐 정비례 1학년 때, 중1 때 정비례, 그 다음에 중2 때 1차 함수, 중3 때 2차 함수.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 너네 선으로 그렸지. 선으로 그렸지. 그 선으로 그리게 된 그 이유가 정역, 공역을 다 실수 전체로 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정역이라고 했던 거 확인할 수 있고, 얘가 바로 공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제 함수값과 치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거랑 지금 이건 어떻다? 같다. 자, 근데 어떤 걸 더 많이 표현을 하지? 거진다 이걸로 표현하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것을 많이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게 좋겠고,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원소 자, 여기 있는 x의 원소가 y의 원소 이렇게 대응이 되는 이 형태를 우리는 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함수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함수값이 의미를 뭘까요? 바로 요겁니다. 이 5가 바로 1에 대한 함수값입니다. 1에 대한 대응되는 값의 함수값을 5라고 얘기합니다. 자, 1에 대한 함수값이 5라는 뜻이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 이렇게 표현했다면 F는 7, 2에 대한 함수값이 7이라는 뜻이고요. 3에 대한 함수값이 6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 여기다 더 넣을게요. 공역을 하나 원소 더 넣는다고 생각하면, 자, 공역은 너네가 이제 뭐냐면, 자, 정역 공역은 너네가 앞서서 배웠던 집합입니다.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공역이라고 하는 형태를 얘기해라. 공역 뭐야? 라고 물어보면, 공역이 뭐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괄호 안에 원소 5, 6, 7, 8을 이렇게 넣으실 것이고, 자, 치역을 얘기해봐 라고 하면 치역도 y입니다. 그리고 이때 5, 6, 7을 얘기합니다. 자, 정역은 뭐야? 라고 하면 정역은 x를 얘기하고요. 1, 2, 3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 형태를 통해서. 자, 그럼 치역이 의미하는 게 뭘까? 라고 하면 치역이란 함수값 전체라고 합니다. 함수값 전체.
아까 내가 말했죠? 1에 대한 함수값, 2에 대한 함수값, 3에 대한 함수값 이거를 다 모아서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되게 강조하는 거 물어볼게요. 이거 앞으로 이거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하면 너네가 치역이요 라고 대답 꼭 해주세요. 특히 여기 x가 바로 뭐야? 정역의 원소를 넣어서 f에 해당되는 값인 이거를 집합으로 만든 이걸 바로 우리는 치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나왔는데 물어봤을 때 뭔지 모르면 선생님 혼낼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치역이라고 대답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치역이 클까 공역이 클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치역이 클까 공역이 클까? 공역이 크지.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치역이 공역에 당연한 거야. 포함이 된다. 그건 당연한 거지. 이거는 당연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확인 문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확인 문제. 자, 확인 보시면 x가 0, 1, 2.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이에요. 자, 이때 이제 질문. f, x가 y 구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면 정역, 공역, 함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아, x의 정역에서 공역 y의 바로 f라는 관계에 의해서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이제 질문입니다. 1번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씩 이 정역의 원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우리가 치역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넣은 결과를 중괄호 안에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0 넣으면 1 넣으면 2 넣으면 이렇게 해서 치역을 만들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대응하는 거야 뭐 너네가 너무 잘하는 부분이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fx의 치역 얘기해 볼게요.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그러면 중복되면 한 번만 씁니다.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이렇게 치역 얘기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자, 3번. 자, 여기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마지막으로 2 넣었을 때 0은 중복되니까 한 번만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역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서로 같은 함수 본 들어갈게요. 서로 같은 함수. 함수가 같다? 함수가 같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차피 함수라는 거는 고3 때까지 끝까지 너네 발목을 잡아요. 고1도 있고 고2도 있고 고3도 있고. 함수가 내 생각엔 그래. 고등 과정에서 함수가 무려 절반입니다. 함수가 내 생각에는 고등 전체 과정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함수를 너네가 포기한다면 당연히 고등 과정을 다 포기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 함수의 가장 기본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점 이후부터 너네가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함수가 쭈르륵 나와요. 그러면 이때 여기 함수가 지금 같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기 전에 자, 나는 이게 궁금해. 선생님 FGH 보통 fx라고 하는 뭐 gx라고 하는 hx라고 하는 이때 이 fgh는 뭐예요? 이제 가끔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 fgh는 뭐예요? 라고 하면 나 이렇게 말해. 이름이야. 함수의 이름이지. 함수의 이름이야. 함수의 이름. 무슨 이름이 있어요? 함수를 너네가 이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아, 이 규칙의 이름은 f라고 정하자.
이 규칙의 이름은 g라고 정하자. 함수의 이름이야. 이름인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 f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럼 뭐냐? 이 fx라는 거는 바로 이 함수라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함수란 바로 규칙이야 관계라고 생각해. 나는. 규칙이나 관계.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규칙과 관계의 바로 이름. 그 이름을 f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거지. 그 규칙이나 관계에 x를 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냐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게 관계식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 보통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f라는 규칙은 또는 f라는 관계는 x를 넣으면 x제곱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뜻인 거야. 아, 내가 1 넣으면 이걸 제곱한다는 뜻이구나. 1의 제곱이 나온다는 뜻이구나.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형태의 이제 FGH라는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에 대해서 같다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름 두 개를 쓴 다음에 같다라고 써요. 여기 X 안 씁니다. 그냥 이름 두 개만 넣고 같다 이렇게 써요. 그럼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이 경우는 두 가지를 만족합니다. 두 가지를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의역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만약에 정의역 공역이 틀리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모든 정의역의 함수값이 같다죠. 어쩌면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정의역 공역을 다르게 준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함수의 상등, 이걸 상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상등이라는 문제를 낼 때 이거를 다르게 준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이거는 다르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럼 너네가 결국 이걸 갖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모든 정의역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fx라는 놈을 우리가 보니까 x제곱입니다. fx라는 놈, gx라는 놈은 x 세제곱이에요. 자, 이 둘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형태로는 이 둘은 같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x를 0, 1로 줬습니다. 그리고 y를 안 줬어요. y를 주지 않았어요. 강민아, y를 안 줬어. 뭘까, y는? 실수 전체인 거죠. 자연스럽게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f와 g가 같냐고 물어봅니다. f와 g가 같니? 그럼 일단 첫 번째, 정역 공역은 같습니다. 이건 둘 다 똑같이 fg의 정역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모든 정역에 해당되는 이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즉 이거와 이게 같은지 확인하고 이게 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이 두 개가 만약 성립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F형 몇이죠? G형은? F1은? G1은? 같네? 같구나.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았어. 아, 똑같이 생기지 않아도 주어진 정의역과 공역을 너네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같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치? 그럼 이걸로 해서 너네가 낼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 두 가지 부류. 어떤 두 가지 부류인지 내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시험에 딱 두 가지 형밖에 안 나와요, 오늘.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미리 문제 풀게요. 그게 알 것 같거든요. 미리 풀겠습니다. 105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미리 풀게요. 105쪽. 자, 105쪽에 유형 4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를 지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정계수를 포함한 두 함수를 주고, 여기 F와 G가 같다라고 줬습니다.
자, 그럴 때 결국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 이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여기 뭐가 나왔죠? x를 정역으로 하는 조함수. 공역이 없네. 은호가 공역 뭐지? 실수천재야. 그럼 정역, 공역이 똑같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지? 이 정역 두 개를 f와 g에 넣어서 어떻다? 같고 0을 f와 g에 넣어서 같게 되게 하면 우리는 이 둘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다는 건 곧 이 두 개가 성립한다는 뜻이야. 아니? 자, f-1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g-1은 f0은 g0은 자, b값 4 집어넣으면 a값 몇 나오니? 자, 이렇게 해서 결국 a와 b값 구하는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문제고, 자, 이거를 너네가 이해하셨다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함수의 상승의 첫 번째 유형 확인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4-3번. 자, 4-3번이 우리가 이 함수의 상승을 낼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으로서, 자, 말 그대로 뭐야? 우리가 함수를 두 개를 완벽하게 줍니다. 함수 두 개를 완벽하게 줘요. 그리고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역으로, 즉 정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 알려줬어요.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 하나 더 추가된 정역을 우리가 직접 구하는 거죠. 바로 같게 만들어주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얘네들을 같게 만들 수 있는 먼저 x를 찾습니다. 얘와 얘를 같게 만드는 x를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둘을 같다고 놓고 이 둘을 같게 만드는 x를 찾으세요. 자, 찾으면 근데 중요한 키워드는 x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x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x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x가 실수의 근인 형태로 몇 개인지만 알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 대신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하겠지만 실제로는 x를 인수분해를 안 이용해도 돼요. 근해 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 얘가 실근인지 아닌지만 확인해도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게 만드는 x를 두 개 찾죠. 그럼 보통 학생들이 두 개라고 해서 다 틀려요. 지금 우리는 이 둘을 같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걸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집합 x의 개수고 이건 바로 원소입니다. 원소죠. 이 둘을 같게 만들 수 있는 원소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소로 두 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죠.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 했지.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두 개 원소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3개라고 답할 것이고 그 3개가 사실은 너네가 직접 노가다면 이렇게 쓰면 아마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어때요? 이걸 정역으로 하면 이거 대입했을 때 둘 같잖아요, 그치? 이거 대입했을 때 둘 같잖아. 이것도 각각 같으니까 이게 정역이 되면 두 함수 같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시간이 없어. 근데 이 문제를 딱 1초 안에 풀어야 돼.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자, 이 둘을 갖다 하면 몇 차 방식이니? 2차 방식은 해가 보통 몇 개니? 2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1초 안에 3 바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3차랑 2차랑 연립했어. 얘가 3차고 얘가 2차야. 연립하면 몇 차니 보통? 3차는 몇 개 나오니? 그럼 정답은 뭐야? 2의 세제곱 마이너스에서 7개가 답이라고 하지. 그게 답의 확률이 거의 90%가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다는 거야. 찍을 수도 있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맞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어, 시험에 나오는 건.
자,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 받아들여져?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너네 여기 이해 안 되면 뒤에 갈수록 다 이해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최대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서로 같은 함수 그러면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그래프 설명하고 개념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부분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미리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프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 이거예요. 자, x가 만약에 0, 1, 2였다고 하고 그제? 그리고 나서 함수 fx가 주어졌어요. 공역은 안 좋네? 실수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럼 난 요거를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이제 말하는 x가 0일 때 y가 0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0,0. 자, x가 1일 때 y가 1이 되는 데는 1,1. x가 1일 때 y 4이 되는 데는 2,4. 이렇게 세 개의 순서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죠. 그럼 우리는 그걸 함수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 이 그래프는 점 3개만 찍혀있는 그래프가 되죠. 점 3개만 그려져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이상한데? 약간 뭐가 이상하냐? 내가 아는 그래프는 지금까지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건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점 3개만 딸랑있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까지 맨날 그렸던 그래프는 정역이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였던 거지. 그럼 얘가 이제 실수 전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실수 전체에 모든 점들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점들이 연결된 뭐가 돼? 선이 되는 거지. 그럼 너네 맨날 이것만 그린 거야. 하지만 우리가 정역이 실수 전체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 아닐 땐 너네가 이런 식으로 개수만큼, 정역의 개수만큼 점이 찍힌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자 그래프에서 함수를 찾아볼까? 그래프에서 함수 찾기. 그래프에서 함수 찾기 한번 해보자. 선생님 그래프에서 함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5개를 그릴게요. 선생님 지금부터 함수 한번 찾아보자. 이것도 시험에 내는 문제니까. 자, 함수 찾기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 4번 그래프, 5번 그래프, 6번까지 볼까? 6번 그래프. 자, 이 6개의 그래프 중에서 함수인 걸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를 찾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x에 대한 y의 값이 한 개씩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그렸을 때 자, 교점이 없거나 또는 2점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다. 자, x는 k가 뭐냐? x는 k란 이거죠. 이거를 그렸을 때 교점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2점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준다면 얘는 함수가 아니야. 맞죠? 1차 함수라고 하죠. 얘는 함수가 아니야. 맞죠? 어떻게 그려도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알죠? 계속 올라가는 거. 2차 함수라고도 하죠. 자, 얘는 함수입니다. 이건 나중에 너네가 배우는 3차 함수예요. 2학년 때 배웁니다. 자, 이거는 함수 아니야?
함수야. 이걸 절대값 함수라고 하죠.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다섯 번째 함수 아니야. 아닌 이유는 만나는 교점도 없고 두 개서 만나고 둘 다 해당이 된다. 그지? 이걸 원이라고 하지. 그래서 너네 원을 뭐라고 하지? 함수라고 하니?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니? 방정식. 왜 함수가 아닌 방정식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니? 원은 함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함수 찾을 때 얘가 안 되고요. 자, 6번은요. 이것도 함수가 여기는 교점이 없고 여기 두 개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나중에 포물선이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 이게 포물선 아니에요? 얘도 포물선입니다. 얘도 포물선이야. 너네가 이제 포물선의 개념을 조금 깨부셨는데 이것도 포물선이 맞아요. 그럼 이건 언제 배우냐? 기하 벡터 때. 그러니까 이과생들만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기하 벡터 때 너네가 포물선을 따로 배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얘가 포물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그래프에서 함수 찾는 방법은 이것이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너네 아까 함수 찾는 방법은 총 세 가지네요. 대응상에서, 식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해서 세 개에서 함수 찾는 형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 되거든요. 자, 문제. 자, 함수의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지금 설명했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 참고로 오늘은 114초까지만 하고 끝나요. 더 안 나갑니다. 만약에 더 빨리 나갔다, 시간이 남았다, 그냥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내일은 너네 이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들어갈 거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궁금한 거 질문.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으면은 바로 문제 풀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함수의 정의. 두 개씩 갈게요. 1, 2, 그리고 3, 4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 교시는 1, 2번만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이거는 바로 아까 말했던 식에서의 함수죠. 식에서. 자, 내가 한 일은 간단해. f-2 마이너스 넣으면 1 있어. f-1 마이너스를 넣으면 0 있어. 0 넣으면 1 있어. 즉, 이 값의 결과가 공역에 있으니까 함수야 아니야? 맞지? 자, 이번에는 니은 마찬가지야. 하나씩 넣어볼게요. g-2는 0, g-1은 1, g0은 4. 자, 4가 있니 없니? 그럼 얘 때문에 0에 대응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다음 얘는 무조건 1과 4에만 대응되지 않니? 그러면 h-2는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1, h-1은 또 여기에 해당되니까 1, h0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3. 다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식에서 말하는 함수야. 됐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난이도 높은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난이도 높은 놈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따 이거 문제 풀 때 아마 너네가 많이 못 풀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정역이 -2부터 3까지인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놈이 이 치역입니다. 치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역과 치역 분명히 말하지만 치역은 주어진 정역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의 전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1부터 3까지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 y의 값이 -1부터 5까지 나왔습니다. 맞죠?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얘는 지금 축이 뭐죠? 이차원 배우셨으면 아실 텐데요. 축이 뭐죠? x는 0 맞습니까? 자, 그럼 x는 0이라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는 두 가지 범위가 있어요. 아볼일 수가 있고요. 위볼일 수가 있어요. 왜? a 값의 부호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a가 양수일 수 있고 a가 음수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잘 들으세요. 자, a가 양수야. 근데 축이 몇이었어? 아까 전에 0이었어. 근데 정역이 몇부터 몇까지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면 자, 해당되는 정역을 뺀 나머지는 지워버리는 게 좋아.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대칭축 기준으로 해서 자, 마이너스 2와 3 중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을 넣었을 때가 더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대, 가장 높이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얘가 바로 5가 되지 않겠니? 그리고 여기에 y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되지 않겠니? 끝.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보겠다는 것이야.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되니? 자연스럽게 0,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3, 몇을 지나니? 3,5를 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정계수가 둘 그리고 두 개의 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도 되지만 꼭지점이 나왔기 때문에 자, fx는 ax제곱 뒤에 뭐가 되니?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자, 얘를 대입함으로써 9a-1이 5가 돼서 a는 뭐가 되니? 3분의 2가 된다. 자, 따라서 첫 번째 결과 a는 몇이고 3분의 2고 b값은 그래서 a 더하기 b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버전 a가 음수야. a가 음수야. 자, a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라고 배웠지. 자, 위로 블록인 상태에서 축이 또 뭐야? x는 0이야. 자, 마찬가지야.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한다면 자, 당연히 그래프상 자, 0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3일 때가 가장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크고 여기가 제일 작다라고 했을 때 얘가 y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y가 5이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꼭지점의 좌표가 0,5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fx는 ax제곱 더하기 5값이 될 것이고 대입하여 9a 더하기 5값이 마이너스 1인 a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니? 자, 그래서 a값 마이너스 3분의 2, b값 5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값은 3분의 13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다 구해주는 것이 이 유형의式입니다. 이거 실제 나오는 문제고요. 이거 나왔을 때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유형 풀어봤고요. 자, 6문제 있죠? 6문제 풀어주시고요. 푼 사람은 잠깐 쉬세요. 네. 1교시는 여기까지.